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이 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들춰지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사법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내 암적 존재들이 세상 속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최근 들어가지고 MBC를 둘러싸고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것인데 꽤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요한나 이분이 이제 그 성이 오고요. 요한나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요한나 이렇게 이제 읽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MBC에서 프리랜서로 기상캐스터 일을 담당했던 분이 오요한나 씨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극단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사망에 대한 소식이 알려질 때만 하더라도 극단 선택이었다라는 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가족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공개가 되는 게 꺼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가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오 요한나 씨의 이제 그 핸드폰이 비밀번호가 이게 풀려가지고 가족들이 그 안에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뭐 한 수십 페이지 거의 뭐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마지막으로 오 요한나 씨가 남겼던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뭐 슬프고 뭐 이래가지고 극단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극단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걸 나중에 가족들이 알게 되신 거고 그리고 오 요한나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BC 측에 관련자 4명 가까이나 이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가족들이 이제 느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공론화가 시작이 됐던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MBC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셔츠 자체를 찢어버렸다. 워낙에 이재명을 갖다가 물고 빨고 하다 보니까 찢는 거에 뭐 도가 텄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지금 입는데 셔츠를 갖다가 찢어버린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MBC는 사실상 거짓말로 이 사건을 무마하듯이 덮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도 서스름 없이 저질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이 두 가지 거짓말과 이 2차 가해를 덮기 위해 가지고 정치 프레임을 끌고 들어왔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에 대해 가지고 MBC에 대해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것이 오 요한나 씨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정치적인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MBC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까지도 내는 만행을 저질렀죠.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첫 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MBC가 골로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지금 상태인지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씨가 MBC의 그 김종배 그 뭐였습니까? 김종배 뭐 방송 있죠, 그렇죠?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김종배 방송에 나가가지고 대놓고 이번에 MBC를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죠? MBC 방송에 나가가지고 MBC를 비판한다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은데. 대놓고 이제 그 김종배 평론가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MBC가 오 요한나 씨 사건을 갖다가 왜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고 제대로 보도조차 안 하고 있냐. 이게 만약에 MBC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언론사나 보수 쪽에 있는 언론사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MBC가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했겠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김종배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김종배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김종배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저도 프리랜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유승민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오 요한나 씨도 똑같이 프리랜서 아니었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가 있었으면은 MBC 같은 방송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매체에서는 다 보도를 하고 그런데 MBC에서는 어떻게 그걸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재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이제 김종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도 프리랜서니까 관찰자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다라고 보고요. 이러니까 MBC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 양심을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관찰자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배는 양심이 있다라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MBC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똑같은 프리랜서가 이런 식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자기가 관찰자 시점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00번 1000번 그렇게 안 했겠죠. 나도 프리랜서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느끼는 바는 이렇다. 나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나도 프리랜서니까 관찰자 시점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이어질 수가 있냐고요.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하겠다는 건 한 발 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습니까? 나이를 그렇게나 처먹고서. 그러면서 관찰자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MBC에서 내놔야 되는 것은 지금 보도가 아니라 그에 대한 입장 아니겠냐. 그러면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뺍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MBC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그 신문사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 야, 그러면 신문사가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보도하자 이랬겠냐고요. 김종배 본인 스스로가 진행을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들도 다 그랬습니까?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진상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지금은 막 보도를 할 때가 아니라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볼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냥 의혹이 시작됐을 때부터 난장판을 펴놓고 다 보도라고 하는 보도는 다 해놓고 무슨 뭐 PD 수첩이 됐거나 무슨 뭐 잡다한 거 다 동원해가지고 기획 무슨 뭐 특집 방송까지 찍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 입장이 나오거나 진상조사가 나오면은 또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그것도 비판하고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MBC의 모습인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정의의 사도인 양 행동해왔던 MBC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좌파 행색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역겨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추잡스럽고 얼마나 역겹습니까? 부끄러움이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듣고 유승민이 뭐라고 얘기하냐? 진상조사 전에 입장 나온 거 아시죠? 이걸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이상했지만 이거를 MBC를 흔들기 위한 준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내가 비판한 것이다. 이거는 팩트가 맞잖아요. 정작 지금 김종배 같은 경우는 MBC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MBC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상조사를 하기 전에 공식 입장부터 내놨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위선적이냐고요. 앞뒤가 지들도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지들 자체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썩은 거를 갖다가 포장지를 씌우니까 포장지도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은 지금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MBC가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내놨던 입장이 뭐였습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MBC 관계자 4명한테 무슨 뭐 피해 사실을 갖다가 알렸다라고 하는데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럼 그 사람 누군지 4명이 누군지 밝혀봐. 이게 MBC 이게 깡패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면서 무슨 뭐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요? 4명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때 MBC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렸다라고 하는데 알린 적이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썼죠. 요한나 씨가 그런 식으로 4사람한테 알렸다라고 하는데 알린 적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고 4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4사람 누군지 밝혀봐. 이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얘기했던 게 MBC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MBC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유승민이가 했던 얘기처럼 무슨 뭐 이거를 가지고 MBC를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준동이다. 준동이다 이런 어떤 그 표현을 쓰는 것도 진짜 코미디인데 얼마나 이게 역겹고 그러니까 위선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한창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그제서야 MBC가 추가 입장을 내놨던 게 뭐였습니까?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직후 의혹이 제기된 직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러니까 제가 MBC를 혐오하는 거예요. 입에 지금 거짓말이 뱉지 않습니까? 자체 진상조사를 의혹이 발생한 직후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식의 입장을 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진상조사를 똑바로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는 무슨 뭐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해 왔고 이거를 갖다가 뭐 위원회한테 우리가 제공해가지고 사건에 대한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이 되도록 하겠다. 지들이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했다라는 내용이 뭐였는데 보고한 적이 없다. 4명 있다라고 하면 밝혀봐. 이거는 무슨 뭐 정치적으로 MBC를 흔들기 위한 준동이야. 이딴 식으로 조사를 한 거를 갖다가 위원회에 보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진실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냐고요. 오히려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데나 도움이 되겠지. 오죽 답답했으면 MBC에 일을 했던 우리 딸이 MBC에서 일을 했는데 그 MBC가 하는 거를 갖다가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유가족들이 나서가지고 진실규명을 요청하고 지인들이 나서가지고 진상규명을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MBC가 무슨 뭐 자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야죠. MBC가 이 사건이 자기들 회사 문제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을걸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정부를 또 비판하고 있을걸요.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정말로 이 좌파가 보여주는 위선의 그 끝을 저는 MBC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가증스러운 족속들이에요. 반드시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MBC를 문 닫게 만들든지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